조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여인들 중에서도 이토록 파격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던 여인, 그녀는 과연 시대를 농락한 희대의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견고한 신분 사회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었을까요? 그녀의 등장은 조선이라는 엄격한 유교 사회가 정의하던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뒤흔들었을까요? 장록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성공과 몰락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500년 전 조선이라는 거대한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했던 한계와 그 속에서도 피어났던 인간 본연의 욕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죠. 왕의 총애가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어떤 통찰을 줄지 함께 그 시대를 향해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15세기 후반 조선이라는 나라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조선은 엄격한 신분 제도와 유교 이념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시대였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 속에서 살아야 했고, 특히 여성에게는 현모양처라는 이상적인 틀이 강요되었습니다. 양반가의 여인들은 규방에 갇혀 절개와 순종을 미덕으로 삼았고, 그 외의 여성들은 시대의 이중적인 시선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죠.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한 여인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록수. 안타깝게도 그녀의 출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천민에 속했던 노비의 딸로 태어났으니 그야말로 운명이 드리운 그림자 아래에서 시작된 삶이었죠. 낮은 신분은 그녀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기녀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는 당시 천민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이기도 했죠. 어두운 기생집에서 춤과 노래를 익히며 그녀는 점차 자신만의 빛깔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늘 고독과 애환이 자리했을 겁니다. 기녀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예술적 재능과 미모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장록수는 단순히 아름다운 기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전해지죠. 특히 그녀의 타고난 기지와 재치는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묘한 매력을 지닌 목소리로 좌중을 휘어잡고 익살스러운 말솜씨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고 하니 그녀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을 겁니다. 연산군은 사냥과 유흥을 즐기며 궁궐 밖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장록수를 만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한 줄기 시선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녀의 운명을 휘감기 시작한 것이죠. 왕의 은밀한 시선이 그녀를 향하면서 장록수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천민 출신 기녀가 조선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 믿기 힘든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조선이라는 견고한 사회의 여성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 과연 어떻게 감히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군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모두가 인정할 만한 빼어난 미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장록수는 타고난 아름다운 용모와 더불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가무 실력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궁중 악사들의 스승이었던 장하권의 악공들과 비교될 정도로 탁월한 노래와 춤 솜씨를 가졌다고 하니 그 예술적 재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왕의 총애를 얻게 된 모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심리를 절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비범한 재주, 즉 탁월한 심리 조종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끝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줄 존재를 갈구했던 것이죠.
장녹수는 바로 그 왕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와 욕망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응석 부리듯 행동하게 만들었으며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고 때로는 애교 섞인 말로 달래는 등 예측 불가능한 매력으로 왕의 마음을 쥐락펴락했습니다. 마치 제멋대로인 어린아이를 다루듯 때로는 엄하게 타이르고 때로는 한없이 애교 넘치게 왕을 조종했으니 연산군은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어머니의 따뜻한 정과 동시에 연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자극적인 쾌락을 동시에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녀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이자 치밀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장녹수는 이제 궁궐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천민 출신 기녀가 일개 궁녀도 아닌 조선 최고 권력자인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수건이라는 종사품의 후궁자기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그녀가 공식적으로 왕의 여인이자 궁궐의 엄연한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적인 지위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그녀가 행사하는 권세는 종 일품빈이나 정 일품비에 버금가는 어쩌면 그 어떤 왕비나 후궁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왕의 마음을 등에 업은 그녀의 권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였으니까요. 궁궐은 순식간에 장녹수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총애가 곧 막강한 권력이었으니 많은 신하들은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아첨과 뇌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녹수가 한마디라도 입을 열어 말하면 그 말은 곧 왕의 어명처럼 여겨졌고 심지어 높은 벼슬에 있는 신하들도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청을 올렸다고 하죠.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조정의 분위기가 좌우될 정도였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이합적이었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녀에게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가 궁궐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력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불러왔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아낌없이 그야말로 물쓰듯 재물을 퍼부었습니다. 값비싼 최고급 비단과 영롱한 보석은 물론 전국 팔도에서 진상되는 귀한 진상품들이 그녀의 처소로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궁궐 안에는 그녀만을 위한 호화로운 연회가 밤낮으로 화려하게 펼쳐졌고 전국 각지에서 공수된 귀한 음식과 진귀한 물품들이 마치 산처럼 쌓여 진상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치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그 탐욕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였죠. 개인의 끝없는 욕망이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결합되자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고 조선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막강한 권세 이면에는 늘 깊은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자신의 천박한 신분과 언제든 변덕을 부릴 수 있는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녀의 광기 어린 행동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치는 어쩌면 이 위태로운 권력을 필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혹은 그 내면의 깊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번뜩이는 눈빛 속에는 화려한 비단과 값비싼 보석으로도 결코 감출 수 없는 깊은 불안과 팽팽한 긴장이 늘 서려 있었을 겁니다. 장녹수의 등장은 단순히 한 여인의 파격적인 신분 상승을 넘어 조선이라는 엄격한 유교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한낱 미천한 기녀에게 정신없이 빠져들어 국정을 내팽개치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조선의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당시 보수적인 사대부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연산군의 폭정과 장녹수의 전행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불길처럼 조선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그녀의 끝없는 욕망이 왕의 비정상적인 광기와 만나면서 조선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빠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관계는 과연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한 여인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녀를 향한 백성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점점 더 거대한 파도처럼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장녹수,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는
결국 조선 사회를 거대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연산군의 비정상적인 폭정은 날마다 그 돌을 더해갔고 그 옆에서 장녹수의 전행 또한 하늘을 찌르듯 기세를 올렸죠. 백성들의 고통과 신하들의 간절한 탄원은 마치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허공에 흩어졌을 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치 통제불능에 거친 폭풍처럼 조선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장녹수의 말 한마디가 곧 왕의 어명과 다름없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사치와 향락은 끝을 몰랐고 연산군은 그런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고를 탕진하며 온갖 값비싼 물품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화려한 비단과 진귀한 보석은 물론 상식을 벗어난 호화로운 연회와 기묘한 오락들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이 고통받는 백성들의 피땀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은 당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왕의 총애를 방패 삼아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거침없이 분출했고 이는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던 정숙하고 조신한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의 근본을 뒤흔든 희대의 요부라 칭하며 비난했지만 어쩌면 그녀는 억압된 시대 속에서 감춰야만 했던 여성들의 본능적인 욕망과 존재감을 가장 솔직하고 파격적으로 드러냈던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기와 향락의 시간은 결코 영원할 수 없었죠. 끓어오르던 백성들의 분노는 마침내 거대한 쓰나미처럼 조선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끝없는 폭정과 장녹수의 극심한 전행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조정의 신하들은 은밀하게 새로운 시대를 위한 반정을 모의했습니다. 성난 민심은 마치 밤하늘을 가르는 햇불처럼 궁궐을 향해 타올랐고 그 불빛은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격변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희안과 박원종 등을 주축으로 한 반정 세력은 결연한 의지로 무장하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고요했던 밤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쇠붙이 소리,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정막을 갈랐습니다. 연산군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폐위되는 비극을 맞았고 그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이 새로운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훗날의 중종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등에 업고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장녹수 역시 이 격변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정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성난 백성들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왕실의 보물처럼 귀히 여겨지던 그녀는 이제 한순간에 민중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향하는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향해 거친 돌을 던졌고 그 돌팔매질 속에서 장녹수는 비참하고 처절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없이 빛나던 그녀의 삶은 그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린 것입니다. 반정이 끝난 후 궁궐의 한쪽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싸늘한 정막에 잠겼고 값비싼 비단과 보석들은 더 이상 주인을 찾지 못했죠. 장녹수의 죽음은 연산군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동시에 조선 사회가 얼마나 격렬한 변화와 고통을 겪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깊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시대를 지배했던 광기와 욕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허망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장녹수는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희대의 요부라는 오명을 썼지만 동시에 엄격한 신분제와 남성 중심 사회라는 거대한 굴레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 쳤던 한 인간의 복합적인 초상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녹수의 죽음은 연산군의 광란을 멈추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들은 조선 사회 깊숙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오랜 시간 회자되었죠. 한낱 천민 기녀가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의 정점에 섰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이 역설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당시 조선이라는 견고한 신분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했던 가혹한 한계와 동시에 그 안에서
꿈틀대던 인간 본연의 욕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엄격한 유교적 질서 속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던 현모양처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야말로 파격적인 것이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장녹수는 역사 속에서 시대를 농락한 희대의 요부라는 오명으로 기억되어 왔지만 과연 우리는 그녀를 그 한 단어로만 단정지어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삶은 비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열망,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었던 인정과 욕망이 복잡하게 뒤얽힌 결과물이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대부분 여성은 규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야 했죠. 하지만 장녹수는 그 견고한 틀을 깨고 스스로 권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어쩌면 감춰져 있던 여성들의 은밀한 욕망을 대리 분출시킨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조선 사회는 다시금 여성의 역할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려 했었고, 규방에 갇힌 여성들의 삶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굳게 닫힌 문과 두꺼운 규범선은 마치 새로운 장녹수가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듯 여성들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목소리를 제한하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중종반정의 발발과 장녹수의 비참한 최후가 교차하는 순간은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등에 업고 궁궐을 주름잡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한 여인이 한순간에 성난 백성들의 손에 의해 허망하게 쓰러져가는 장면은 권력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시대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백성들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폭발하면서 연산군의 폭정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죠. 이 순간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녹수는 단순히 시대를 혼란에 빠뜨린 희대의 요부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에 갇혀 평가될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녀는 엄격한 신분 제도와 남성 중심 사회라는 거대한 굴레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쳤던 지극히 인간적이고 복합적인 초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했던 무겁고 가혹한 굴레와 그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던 여성들의 흔적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역사를 흑백 논리로만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남기는 것이죠.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 그 시대의 복잡한 맥락과 인간 본연의 욕망을 함께 이해하려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권력과 욕망이라는 인간 본연의 특성은 시대가 변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한 개인의 선택이 시대적 한계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평가받는가 하는 문제도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 속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낙인 찍히고 그 평가가 어떻게 역사에 고착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단편적인 시선이 아닌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장녹수가 남긴 여성을 향한 사회의 이중적인 잣대와 욕망에 대한 질문은 과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여성들에게는 온전히 해소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녹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격동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역사의 이름을 남긴 조선의 여성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 어떤 흥미로운 통찰과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